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산대학교 이대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보면 물리 기반, 뭐 데이터 기반 하는데 물리 기반 쪽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서드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제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디스튜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저희가 했던 거랑 기존에 이제 항공분야에서 했던 거 예제랑 이제 나머지 좀 했던 다른 데서 했던 것들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대부분 문제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익스판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많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타입으로 정형화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리얼타임 리스판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멀리 이제 퓨처 포캐스트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뭐 통계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제 매니컬리로 많이 돌려가지고 통계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디지털 트윈 컨셉이 이제 앞에서 이제 김용훈 박사님께서 좀 설명하셨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또 이해하는 이제 그런 개념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피지컬 시스템이 일단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센서 데이터가 이제 센서 데이터 정도 하고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버추얼 모델이 있고,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외계로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피지컬 시스템 데이터 가서 버추얼 시스템을 가지고 이에 피지컬 시스템의 퓨처 이제 리스판스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뭐 아니면은 요 버추얼 피지컬 시스템이 만약에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버추얼 시스템을 또 어댑테이션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예측. 요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축들이, 하나는 이제 피지컬 시스템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 요것도 이제 생각해보면은 쉽지 않은 분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버추얼 시스템 만드는데 그냥 이제 레퍼런스 값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의 스테이트에 기반해가지고 스테이트가 반영돼서 이제 이 버추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인버스 에스티메이션 같이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시스템 만들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리얼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에큐리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리스폰스 타임도 중요하니까 리얼타임이 되면 좋지만 거의 리얼타임 가깝도록 되는, 그래서 이피션시와 에큐리시가 둘 다 또 필요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챌린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대부분 이제 요거에 관한 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볼 때는 결국에 이제 파라메트릭 이제 스터디를 파라미터 모델을 만드는 거죠.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제 변경시키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웃풋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가 되고요.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그림이 이제 요런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쓰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오로지 데이터 가지고 컬렉션 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모델 만드는 것. 그다음 이쪽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뉴메리컬 PD 기초해가지고 그거 좀 리덕션 시켜가지고 좀 이제 해석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게 이제 어차피 이 데이터 기반 문제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는 사실 만들 때마다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능하면 좀 많이 안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안 만들면서 대신에 그 부족한 데이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피직스에서 인포메이션을 좀 끌어가지고 적은 데이터 가지고 좀 프리딕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핀같이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많이 이제 지금 쓰이는 방법들이고, 제가 할 거는 아마 요 방법, 뉴메리컬 PD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유스 베이스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모델 리더션 테크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솔루션 매니폴드가 있으면은 솔루션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서 스냅샷 솔루션을 몇 개 구워가지고 걔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솔루션의 체인지를 이제 계속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기법의 특징은 이제 요건 이제 크게 보면 롬이라는 인듀스 오더 모델링의 한 축인데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 뉴메리컬 PD를 재조합을 해야 됩니다. 분해하고 재조합하고 그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인투시브 해가지고 결국에 그 시스템 이퀘이션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커머셜 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커머셜 툴에 적용할 수 있는 롬과 달리 이제 필요한 만큼의 베이시스를 필요한 만큼의 딱 그만큼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어는 이제 하나하나의 뉴메리컬 PD를 풀 때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파라미터 변하면서 아이디어는 미리 이제 여러 번 많이 돌려놓고 솔루션 스냅샷을 구축해가지고 그것을 베이시스 삼아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스패닝 하면은 실제 우리가 파라미터 막 바꾸면서 실제 쓰고 싶을 때는 굉장히 빨리 이제 근실시간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개념은 이제 MIT 파테라 교수님, 이분이 사실은 메카니컬 엔지니어에 계신 분인데 어플라이드 매스를 하셔가지고 일본 논문들이 다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리그러스 에러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에라인 이제 추 에라인 이제 블루가 보시면은 에스티메이티드 에라인 이제 요 레드에서 항상 바운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이제 FE를 안 돌리고도 항상 솔루션이 RB 솔루션이 F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한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에러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다는 것. 사실 이 에러 에스티메이션 가능하다는 게 아무래도 뉴메리컬 PD를 푸는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은 예측을 하되 예측했을 때 얘가 진짜 정확한 값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같은 뉴메리컬 PD를 하면 장점은 일단은 에러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RB는 사실은 단점이 파라미터가 여러 개 되거나 뭐 10개 이상 아니면은 파라미터 레인지가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솔루션 스냅샷이 많이 필요하면서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보면은 뭐 파라미터 10개 이상을 쓰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파라미터 100개, 200개 넘어가는 이제 라지 스케일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대두된 방법이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RB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라지 스케일로 이제 확장시킨 게 이제 SCRB라는 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스템을 한 공통된 컴포넌트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놔두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처럼 컴포넌트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우리가 여기다 붙일 거라고 정의된 부분만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 이 각각의 컴포넌트만 미리 이제 RB처럼 해석해가지고 리덕션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시스템을 이 정의된 방식을 이제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하는 거는 따로 정의된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토폴로지 체인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 붙여서 이제 이제 포트라고 불리는 이제 연결 부위에 대해서 솔루션 보여가지고 금방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방법 역시 리그러스 에러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해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이제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리스타트가 아웃풋이 변할 때 이렇게 바운드된 이제 정점 부분처럼 이제 실제 트루 에러는 이 안에 바운드가 되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 프리딕션이 얼만큼 정확한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이 가능한 장점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PD를 쪼개가지고 풀어서 다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PD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 엘라스티시티나 뭐 리니어 어쿠스틱스나 아니면 뭐 벡터 이퀘이션이나 이런 거 대신에 이제 난리니어 이퀘이션 되면은 난리니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러니까 솔루션 이 오리지널 도메인이 전부 다 이제 난리니어면은 해석이 힘들지만은 이제 부분만 이제 난리니어를 보이는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난리를 하고 나머지는 리니어로 해석을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많은 수식이 있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약형을 푸는 건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U라는 게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 변화시키고자 하는 텀들의 이제 디펜던트한 애들과 인디펜던트한 애들을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이제 실제 쓸 때 그때 변화시키고 얘는 사실 파라미터 인디펜던트니까 미리 해놓고 저장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시스템 이퀘이션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차피 파라미터 인디펜던트 거는 미리 한 번만 해놔가지고 스토어를 해놓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재조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에러 바운드가 얼만큼의 에러보다 작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에러가 실제 에러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갭이 있는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해보면 이제 오더가 10 정도, 한 10배 정도, 실제 에러에 대해서 한 10배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니까 뭐 그나마 좀 쓸만하다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사실은 하이퍼볼릭 가면 이게 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패스미스틱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은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나 이렇게 이퀘이션은 충분히 이제 쓸만한 프랙티컬에 쓸만한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RB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SRB 컨셉은 이렇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원형이라는 아키타입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으면 얘를 그냥 두 개만 카피해서 쓰면 되죠.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식이 결국 이 포트 솔루션에 대해서 쭉 푸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걸 이제 익스텐션에서 다 쪼개가지고 리니어리티에서 다 쪼개서 보면 이렇게 버블 시스템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게 포트 디멘전, 포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이제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스템을 너무 잘게 잘랐으면은 연결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비례가지고 이 풀어야 되는 버블 시스템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요거는 이제 일단 포트 디멘전 리덕션 하는 게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트에서 리덕션 다음에 이 버블 솔루션의 리덕션에도 앞서 설명드린 이제 RB가 들어가가지고 버블 솔루션도 RB에서 빨리 계산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러 에스티메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념 설명드렸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트러스 해가지고 이제 원형 실린더가 여러 개 이제 용접대가 붙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 두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뭐 영수 모듈수 바꾸고 프랙션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꾸고 길이도 바꿀 수 있고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죠. 그냥 컴포넌트를 미리 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원래의 시스템 붙여서 보면은 원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26 밀리언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포트 리덕션에서 SRB로 리듀스된 게 이제 16,000 돼가지고 실제의 이제 온라인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FE로 이제 풀면 한 60분 나오는 게 실제 이제 SRB로 리덕션 시켜서 풀면은 여기서 보면 18초인데 사실 18초의 대부분의 시간이 에러 에스티메이션 때문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게별 이밸류에이션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무시하면은 이거보다 실제로는 거의 뭐 한 1초도 안 되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에러 바운드가 나오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제 요 솔루션에 에러가 있으니까 요 정도의 표시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한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항공기 날개 구조물인데 날개 구조물을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를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있고 서피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있고 그래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가지고 4개의 이제 아키타입 컴포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복제해가지고 제조업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형상을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물성치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스펙 길이 바꾸고 그 다음에 테이프 레이셔 해가지고 끝단이 이제 좁아지는 것들 아니면 여기는 이제 쉐프 앵글 해가지고 뒤로 이제 확대각 가는 것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줘가지고 해석을 빨리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설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선 모형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듯이 총 29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 파라미터 바꾸면서 날개 형상이 이제 온더플라이로 계속 바뀌는 거죠. 온더플라이로 계속 바뀌면서 이제 실제 FA의 디멘전은 1.6 밀리언 정도인데 이제 리덕션 시키면 한 100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나오고 이제 해석 시간도 원래 FE 같은 경우는 한 9분 30초 정도인데 이제 CRV로 하면은 1초도 안 되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accuracy는 F의 거의 유사한 수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수행한 것들 아까 6가지 이제 example comprehension에 대해서 쭉 하면서 이제 에러를 보면 에러가 한 이제 2카운트 정도 떨어져가지고 렐러티브 에러가 뭐 한 1%, 5%, 뭐 요 사이 10% 밑으로 그 정도의 액큐리시를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적 트윈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거는 그냥 알비를 쓴 건데 아이디어는 이제 수소 저장용인데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만약에 덴트나 데미지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정비하는 주기가 있을 거니까 버티그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타임 인터벌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얘의 실제 스테이트에 따라서 얘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생겨서 버티그를 빨리 생길 것 같으면 이제 더 빨리 정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태 기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수소 탱크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르크 체인 몬테카를로 해가지고 인버스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 얘의 이제 스테이트인 이제 영수 모듈러스 파송 레이쇼, 프레셔, 그다음 덴트 사이즈 이런 것들 이제 예측해가지고 얘의 이제 스테이트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에 나온 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포워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스트레스 다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맥스 스트레스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버티컬 렌스 하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정비 주기가 이 정도 돼야 이제 버티컬 라이프가 이 정도 되니까 요게 맞춰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러를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면은 아무래도 덴트 사이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RB 모델 특성이 이제 지오메트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에러가 조금 더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모티리얼보다는 지오메트리가 좀 덴트 사이즈가 변할 때 에러가 큰데 그래도 이제 에버리지가 1%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맥스에도 1%도 안 되게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행 시간도 거의 한 1초도 안 되죠. 한 7-4 스윙이니까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뭐 시나리오를 삼아가지고 만약에 덴트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이 사이즈가 처음에는 0.01m 나중에 얘가 어느 정도 그로잉 해가지고 0.03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쭉 해보면은 버티그 라이프가 한 이렇게 10의 7승에서 10의 5승 정도로 훅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이게 스토캐스틱 어널리시스가 되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게 1초가 안 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데 한 이틀 정도? 근데 만약에 동일한 것을 이제 F1로 했을 때는 한,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한 7일하고 조금 더 정도,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디스트윈 이제 애플리케이션 한다고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 셋업해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주로 한 건 이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이제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거였는데 결국 해보니까 결국 이 인버스 에스티메이션 사실 요거 시스템의 이제 스테이트를 결정짓는 인버스 에스티메이션 요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요건 이제 제가 모시고 이제 MIT 계시다 지금은 이제 유티 오스틴 오고 계시죠. 윌콕스 교수님 그리고 사실인데 아이디어는 지금 무인기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무인기에 사람이 안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가 운용 중에서 얘가 어떤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얼만큼의 이제 미션 케이퍼빌리티가 있는지를 사람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죠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판단 못하니까 지금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제 이 항공기에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항공기 구조물에 대한 지적 트윈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센서 데이터,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인포메이션을 계속 모니터하다가 데미지가 보이면은 그 데미지에 맞게 가용한 이제
이제 미션 이제 플랜을 리플랜 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좀 어그레시브 했다면은 데미지가 있다면은 판단되면은 그 데미지로 이만큼의 원래 오리지널 미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컨저버티브한 미션 플랜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경우는 실제 이제 요런 이제 한 11피트 되는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CRB라는 아까 그 테크닉이 들어갔는데 이 전체 항공기 구조물 이렇게 섹션별로 쪼개가지고 만들고 이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이제 시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이 C2랑 C4라는 요 섹션에 대해서 이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 데미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요 정도로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의 뭐 시연기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문제는 이거를 이제 앞서 보여드렸듯이 결국 이 시스템의 리얼 스테이트를 인버스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이제 섹션에 대해서 데미지 스테이트를 미리 여러 개를 막 만들었습니다. 미리 여러 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델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총 25개의 스테이트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미지가 생겼으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통해가지고 미리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모델이 어느 건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스테이트를 만들 이제 반영하는 이제 디스트윈 이제 2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붙인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통해가지고 미리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SCRB 모델 가지고 이제 아티피셜 노이즈 넣어가지고 미리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SCRB 모델이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추리 만드는 데 또 사용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구획을 잘라 놓으면은 실제 데미지가 생겼을 때 스트레인 게이지 리딩에 따라서 이제 얘가 쭉쭉쭉 크나가면서 실제 데미지가 몇 프로 정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경우는 이제 한 15초 전에서 보면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노멀 상태로 그냥 쭉 가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50초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올라가면서 이제 이 시스템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데미지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니까 이렇게 트리 따라가면서 이제 미리 정해진 값을 하나 따라가고 그 값이 만약에 40%를 넘는다 하면은 얘가 이제 원래 있던 이제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컨저버티브 미션으로 이제 스위치하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예제들을 그냥 좀 훑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엑슬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유물 같은 것들 전체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쪼개가지고 쭉 어셈블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FE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로컬 디테일에서의 이렇게 스트레스 컨센트라든지 이렇게 디테일한 변화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기적인 모델링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델도 다 변경시킬 필요 없이 변경된 컴포넌트만 예를 들어 파손이 여기다 치면 그 부분만 그 컴포넌트만 떼가지고 원래 파손된 것을 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되죠. 디스트윙에. 그러니까 디스트윙 모델 업데이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게 되고 뭐 퍼티그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비슷한 예제로 이제 슈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쭉 쪼개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한 1초 정도 리얼타임으로 조금 길지만 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데미지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고구만 떼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붙여놓고 이제 퓨처 포캐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고 이제 퍼티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니터링 가능하고 이것도 이제 윈드 터바인 같은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리모트 사이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정비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트윈이 사실 제 생각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쪼개가지고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하이드로 트리트는 이거는 이제 설모 애널리시스가 있는데 이제 탱크 안에 설모를 집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온도 같은 것들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운용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직스 기반으로 하지만은 디저 트위는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컴포넌트를 쪼개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델 업데이트를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FA에 준행하면서 FA에 준행해가지고 얼만큼 에러를 알 수 있는지, 에러가 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저 트위를 만드는데 상당히 용이한 이제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약간 일찍 끝내주셔서 질문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제 분야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알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설명해 보면 언서턴티. 네네. 네, 그동안 모델링 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맞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보면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 발표자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다만 그걸 이렇게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언서튼티는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문구가 있었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었거든요. 예. 무엇을 아이덴티파이를 하고자 하는 아. 두 가지가 사실 언서튼티는 사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인버스 프로세스 때문에 인버스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인버스 솔루션의 언서튼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랄까 메저먼트, 센서 데이터 그런 것들 이제 뭐 스트레인 게이지나 아니면 인터널 프레셔 이제 메저가는 이런 것들 센서 데이터 메저먼트 이런 것들을 언서튼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만약에 시스템을 결정짓는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만약에 얘가 이제 어느 특정 문제 스틸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사실은 스틸의 물성치는 사실 텍스트북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매니팩처 프로세스 하면서 그 텍스트북에 있는 그 머티리얼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얘의 true state를 이제 맞춰가는 걸 저희는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보다도 같이 코멘트 하나. 네네네. 장사품 관점에서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예. 이 결과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세일즈할 것이냐, 마케팅을 할 것이냐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잘 씌울 것이냐 맞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앞에 크리스로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메인터넌스 사실 제조 쪽에서도 디지털 표현을 통해가지고 뭔가 돈을 들였으면 성과를 얻고 싶은데 그 성과가 어디에서 가장 세속 투자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디냐에 의해 가지고 디지털 표현에 많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예방 보전이라는 게 있고 컨디션 베이스 시계. 네네네. 그 다음에 예지는 프리스크립티브 메인터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티브 메인터넌스가 있는데 저기서 뭐 컨디션 베이스는 있고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 되게 프리딕티브 예지 보전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측면에서 기존에는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가 있었는데 우리의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지 보전을 위한 기본 어떤 솔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일즈를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인터넌스의 증화 로드맵이 있었으니까. 들어갈 때 컨디션, 그다음에 이제 프리딕티브,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크립트를 치켜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이 결과물이 바로 그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서는 프리스크립티브로 이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쁜 컨셉을 씌우면 사람들한테 좀 더 필요합니다. 예. 다음에 좀 참고를 해서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풍력 나왔는데 네네. 저희가 풍력 디지털팀 만들려고 하다가 네네.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씩 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 벌초 센서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걸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좀 센서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예.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센서를 최소화하되 다른 부위의 데이터를 벌초 아. 센서 개념으로 저희가 디컬트 이용한다. 아, 이게 또 예. 네, 지금 디지털 수익 아마 그 정도 저희들은 메인턴스 아까 말씀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는 그 정도로 지금 아, 알겠습니다. 볼초 센서 전 몰랐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예, 예. 개념 도입을 해가지고. 예, 예. 네. 아무튼 너무 이렇게 내용 발표 오늘 세개 내용 다 너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팀의 철학적인 개념부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인 내용까지 이게 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디지털 트윈 할 때 예로 들면 PHM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오일, 자동차 엔진 오일 가는 거를 우리가 5,000km마다 갈 거니까 아니면 이거를 이제 컨디션 봐서 내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노가다의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는 뭐 정확히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차도 10만 킬로 탔는데 딱 보니까 얘는 이제 그 점검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네 평소에 운전 습관만 보니까 내가 입에 폐차해야 돼. 아니면 앞으로 10만 원 더 써도 돼.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자동차 운전 기록을 다 더해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노후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모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고 좀 자유롭게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